이제 최근에 좀 재밌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 크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는 망해가던 산업을 하다가 새로이 뜨고 있는 신성장으로 하면서 회사가 새로이 거듭나면 밸류를 다시 받는 것이죠. 그럼 리레이팅이 되는 것이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예전에 철강에는 좀 낮은 밸류를 받다가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돼가지고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는 철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빠지는 것도 2차 전지 관련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그때 로직은 그거였거든요. 과거에 그냥 재미없는 철강 산업을 하다가 지금 배터리라는 핫한 산업을 손을 대고 있네. 그러면 요때의 밸류가 보통 10 정도였다면 여기는 한 30 정도 되니까 그 근처까지 새로이 밸류를 다시 줘야 되겠네. 그럼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 2015년쯤에 요즘도 화장품도 좋지만 그때 화장품 뭐 에이브 CNC 이런 것들, 코스맥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갔던 게 뭡니까? 중국이 자국 내 소비 시장을 열어주면서 이 좁은 내수에서 서로 치고받았던, 화장품이라는 게 특별히 대단할 게 없어가지고 뭐 샤넬 정도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거기서 그냥 맨날 이 좁은 시장에서 경쟁만 하던 내수 시장, 좋게 말해주면 방어주 정도. 경기가 나쁘다고 화장품을 안 바르진 않을 거니까 요 정도 취급받던 애가 갑자기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열리면서 그 수출 주도주가 딱 되니까 갑자기 이건 새로운 신성장주가 되네 해서 쭉 날아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삼양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제 K푸드죠. 요즘 이미 핫합니다. 이미 핫하고요. 라면 회사가 상한가를 간다는 게, 옛날에 15%대도 잘 못 가던 상한가가 이제 간다는 거면 참 대단한 것인데, 이게 왜 가능하겠느냐? 이게 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간색이 해외 매출액인데, 이제는 해외 매출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는 내수 안에서, 내수 시장에서 그냥 라면 파는 회사가 아니라, 물론 라면을 팔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팔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던킨도넛도 지점이 2개 있을 때 던킨도넛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 체인화 되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 전국의 체인이 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어준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전 세계로 나가죠. 던킨도넛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동네에서 그 카운티였다가 갑자기 미국이 됐다가 글로벌이 됐다가 시장이 팡팡 커지는 거죠. 지금 이제 K푸드도 우리나라 안에서 농심하고 치고받다가 이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물론 농심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K푸드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뭐 일본 영화 같은 거 미국에 많이 유행하고 할 때, 뭐 미국에서 뭐 스시 같은 거 먹으면 성공한 비즈니스맨 같고 뭐 이런 것들도 일본 영화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BTS나 그 말 그대로 엔터 그 자체로 전 세계로 나가고, 사실 이것도 H.O.T도 뭐 노래를 떠나서 만약에 BTS가 H.O.T 시절에 나왔으면은 이 정도까지 됐을까요? 90 몇 년도에 나왔다면, 다이너마이트가 H.O.T 캔디랑 같이 나왔다면 물론 그때도 잘 됐었겠지만 이 정도로 잘 됐을까? 그건 아니죠. 예전에는 음반을 사서 듣든지 아니면 라디오에서 듣든지 TV에서 듣든지인데, 뭐 미국이나 뭐 서부 국가들이 뭐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악을 라디오나 TV에서, 그러니까 기성 레거시 매체에 들을 일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유튜브 뮤직은 당연히 없었고, 스포티파이나 멜론도 없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마이너하게 좋아하는 애들만 그냥 테이프 복사하면서 듣는, 그냥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링크가 되면 그냥 다들 볼 수 있는 거예요. 링크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처음에는 스트리밍이라는 플랫폼을 타고 음악부터 제일 먼저 나가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들도 나가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영화 관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데서도 이제 스텝으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K-팝 이런 말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2000년 완전 초반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산에 왔으니까 이제 횟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뭐 회를 먹어보겠죠. 이제 그러면 제가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진심을 말하게 하는 초록색 병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소주였던 거죠. 이게 한국 영화에 보면 꼭 이게 술 마시면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게 신선했네요. 그리고 저 초록색 병에 뭔가를 마시면 사람이 갑자기 진실을 말하게 된다. 나는 그 한국에 오면 그게 꼭 먹고 싶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 한국의 영화나 한국 드라마나 한국의 음악을 많이 보다 보면 라면이나 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친숙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흥미거리가 될 것이고, 라면 같은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시를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인스턴트 라면은 뭐 쉬우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을 타고 이런 것까지 이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1920년대 때 사례가 있었는데, P&G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로션이나 뭐 바디크림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1920년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때 스마트폰이, 그때 유튜브는 이제 라디오였거든요. 1920년대 때 뭐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라디오였고, 뭐 RCA 같은 것들은 이제 라디오 관련해 주도돼가지고 엄청나게 주가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럼 라디오를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면 라디오 광고도 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한 동네에서 꽤 괜찮게 장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전국에 팔 수 있겠죠. 전국에 매장을 낼 수 있다. 라디오 듣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뭐 산업재,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을 광고할 일은 없잖아요. 주로 개인들이 많이 쓰는 거. 근데 1920년대 때는 이제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가꾸는 데서 더 많이 쓰거든요. 이제 뭐 바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라디오에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판매가 늘어나서, 특히 이제 그 P&G 같은 경우는 아예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공식 후원해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라디오가 잘 되게끔 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라디오가 지금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같은 것이 될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로 나가기가 너무 좋아졌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한국 음식도 새로운 재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닭볶음면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뭐 굳이 뭐 그렇게 돈 줘가면 매운 걸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지금까지 라면 몇십 년 수출한 거랑 비슷할 정도로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P&G 사례랑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미 주가는 많이 상승하고 근데 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수출이 가능,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당연한 게 됐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먹을 거까지도 가능해. 이런 데서 이제 기회를 한번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확실한 건 이제 AI 같은 것들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차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시장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걔는 계속 잘 버텨줘야 되고, 그 외에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니까 뭐 화장품이나 뭐 다른 것들이 좀 대안으로 좀 뜨면서 좀 성과들을 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K푸드가 될 것이고, 좀 전에는 또 우주 관련해서도 100조 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뭐 쉽지 않았죠. 코스피는 이제 연초부터 빠졌다가 밸류업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옆으로 놓은 상태고, 코스닥도 변동성이 큰데 연초 대비해서는 아주 나쁜 시장인 것이죠.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변동성도 크고 절대 수익률 자체도 높지가 않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뭐 지수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의 투자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벌 때는 조금 더 벌고, 시장에 갈 때는 조금 더 먹고, 시장이 밀릴 때는 좀 일자라 좀 덜 잃고,
양방향으로 다 먹으려 하면 정신병 걸려.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정신병 걸리니까 먹을 때 좀 더 먹고 이럴 때 좀 덜 읽고 하다 보면 우상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저랑 인연이 된 고객분들 모시고 투자 전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시장 자체는 이랬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랬는데 제가 지금 동고리즘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를 보시면 이제 주별입니다. 이게 이제 한 칸이 한 주니까요.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코스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물론 요때 떨어질 때 한 요 정도 떨어졌죠. 잘 버텼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하락일 때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뭐 조정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뭐 꽤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나도 좀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채팅방 링크 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말씀을 주시고요. 혹시 아직 유튜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산업이나 시황 자체는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루커 밀러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키 드라이브를 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도 살 때는 조금 좀 과감하게 사고, 좀 일반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큰 위험이다 싶으면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위험을 좀 피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그리고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뭐 주도 섹터나 주도주들은 뭐 픽은 잘 되고 있으니까 위기 때 다 몰려 내려오는 일만 없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는 이 변동성에서도 요렇게 떨어졌을 때 이 정도고요, 요렇게 떨어졌을 때 이 정도고, 요렇게 떨어졌을 때 요거였다가 약간 내려왔고, 이 정도 방어력이면 뭐 크게 걱정은 없겠다. 물론 뭐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자만하지는 않는데 이제 전략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채널이든 그 채팅방이나 이런 데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댓글이든 뭐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